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어, 아날로그 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소자가 있는데, 그 아날로그라고 하는 연속해서 값이 변하는 그런 것들, 값도 많죠. 표현할 게 많죠. 이것을 간단한 그 값을 갖는, 즉 0V, 5V 이런 단순한 크기 값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자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PWM이에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핀의 전압을 로우, 즉 0V 또는 하이, 5V 이런 상태로 조절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두이노와 같은 그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는 전압 출력을 로우나 하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얘기하는 로우는 0V를 말해요. 그리고 디지털 값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이 하면 플러스 5V를 말합니다. 디지털 값으로는 1이죠. PWM이라는 이 변조 방식을 이용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주기가 약 0.002초예요. 아주 빠른 순간 값이 변하죠. 이 0.002초라는 이 주기 동안 계속해서 전압이 0V이거나 5V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0.002라고 하는 2초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값을 갖느냐 하는 것으로 그 순간의 상태값이 결정되는 거죠. 만약 특정한 주기에 이 앞에서 얘기한 주기의 특정 부분만 하이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로우로 설정을 한다면 그 출력의 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5V의 25%인 1.25V가 값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PWM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중요한 소자죠. 저항은 LED와 같은 전자부품이 과전류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만약에 저항이 없이 LED나 다른 회로 부품들이 저항이 없이 바로 전기 회로에 실장돼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가끔 이 전류가 과잉 공급되거나 했을 때 그 부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단에 그 회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항을 미리 붙여줍니다. 그래서 LED와 같은 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전류가 한꺼번에 흐르게 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도한 전류를 줄여서 이제 과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 전체적인 그 전류의 일부분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 뒷단에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전자부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이 저항이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유명한 그 법칙이 있죠.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오음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재미로라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V는 IR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V는 전압을 말하고요. I는 전류, 그 다음에 저항은 R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화면에 다 대문자로 표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직류값이다. 값이 상수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길이의 도선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금속 물질인데 그 일정한 길이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항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 도선 길이만큼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도선 길이 사이에는 전압이라는 게 걸리고 또 전이차라는 게 생겨요. 자, 전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1.7V의 전압이 어떤 특정한 회로 부분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10mA라고 이렇게 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 그때 사용해야 하는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즉 1.7V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V는 IR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R은 전류로 전압을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죠? 전류가 얼마예요? 10mA. 전압은 얼마예요? 1.7V예요. 이때 저항값을 이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은 만약에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아두이노에서는 총 5V의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LED는 약 1.7V의 전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3.4V의 전압이 생깁니다. 즉 LED에 연결해야 할 저항값은 이 3.3V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에조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피에조 스피커는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죠. 그 피에조 효과를 이용해서 판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피에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물질에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수축 또는 팽창하는 요걸 이제 우리가 피에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그 위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피에조 스피커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여러분들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조도 센서가 있어요. 이 조도 센서는요, 말 그대로 빛의 밝기를 나타내주는 측정하는 센서죠. 그래서 주위가 밝을수록 이 조도 센서에 있는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주위가 어두워지면 조도 센서의 저항값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가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형광등의 밝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형광등을 킬지 아니면 끌지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 이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초음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아주 작은 거죠. 자,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트리깅 해주는 부분과 에코, 반사음을 즉 송신기와 수신부로 나눠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송신부와 수신부가 동작하는 것은 한쪽은 전용어로 트리그, 자극하는 신호를 발사시키는 부분이고요. 다른 쪽은 반사음을 수신하는 수신부예요. 그래서 초음파가 발사돼서 도착한 시간을 통해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 원리는 한쪽 그러니까 송신부에서 트리깅 해주는 신호를 쏴주고 이것이 벽,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를
누가 받느냐면 이 수신부에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두이노 보드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LCD 패널은 액정을 이용해서 스크린에 숫자나 글자를 표시해주는 그런 전자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자, 핀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전압 신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핀이 8개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핀을 통해서 숫자나 글자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대비 값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쓰기 모드를 활성화할 때 해주는 선택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모드로 할 것이냐, 쓰기 모드로 할 것이냐 하는 리드라이트 모드를 결정해주는 그런 핀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핀이 나와서 이 핀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숫자나 글자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액정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아니면 세븐 세그먼트 스타일의 다양한 표시 부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컬러 3색을 다 내는 컬러 LED, 단일색을 낼 수 있는 LED, 세븐 세그먼트 요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시 부품들이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븐 세그먼트는 분할된 7개의 LED를 이용해서 숫자나 글자를 표시하는 부품입니다. 우리 전광판 같은 것을 구성할 때 이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자부품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전자부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